안녕하십니까. 화성문화원에서 연구원직을 맡고 있는 김영수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화성학 총서 온라인 강좌고요. 화성학 총서는 이제 화성문화원에서 화성시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원래는 학술대회와 학술 책자 발간과 그리고 이제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수업을 하는 그 오프라인 수업이 있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팬데믹 상황 때문에 저희가 이제 비대면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주제는 화성시의 궁평항 풍어제라는 그 행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풍어제는 매년 이렇게 지금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매년 진행되고 있고 궁평항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참석하실 수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요. 이 내용을 좀 같이 들으시고 이 풍어제를 한번 참관을 하시면 더 즐거운 일이 될 수 있겠다 해서 간단한 그런 지식들을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분은요, 문화재청 전문위원이시고 무형문화재 서울시 충남 화성시의 무형문화재 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홍태한 교수님을 모셔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궁평항 풍어제 관련돼서 얘기를 하실 텐데요. 그때 저희 화성문화원에서 나온 화성의 풍어굿이라는 책도 직접 저술을 하시고 하셔서 다양한 얘기를 또 하실 수 있게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강의를 좀 시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먼저 풍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풍어제. 이 풍어제, 풍어굿은 이거는 현대적인 용어입니다. 아, 그런가요? 한 1980년대 이후부터 이 말을 많이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동해안에선 이거를 별신굿이라 부르고요. 또 뭐 남해안에서도 별신굿 또는 뭐 마을굿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불렀습니다. 전라북도 부안 앞바다에 있는 위도에서는 이거를 원당굿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원당굿이요? 근데 마을마다 이름은 다르지만은 공동의 목적은 풍어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마을에 평안이 오기를 바라는 그런 공동의 목표는 똑같습니다. 이것이 8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어업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바뀝니다. 양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제는 뭐 바다에 나가서 힘들게 고기를 잡지 않아도 양식만 잘하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이것이 90년대부터 2000년대 오면서부터는 기르는 어업에서 파는 어업으로 바뀝니다. 또 잘 그렇게 변하는 팔아야 한다는 말이 되겠지요. 이에 따라서 곳곳에 굿판장이 생기게 되고요. 또는 도시 사람들이 와서 회를 먹을 수가 있는 시장이 생기기도 하겠지요. 이런 과정 속에서 관광객을 위한 뭔가 축제 형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리하여 등장한 새로운 용어가 바로 풍어제, 풍어굿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까지는 마을의 어촌계, 마을 주민들이 주도하던 마을굿이었던 것이 최근에는 수산협동조합 또는 뭐 굿판장 같은 공식적인 조직이 맞는 경우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화성시 궁평항 풍어굿도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일련의 흐름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따 나오겠지만은 한적했던 어촌 마을에 국가 어항으로 개발되면서부터 굿판장이 생기게 되고 꽤 많은 사람들이 회를 먹으러 오는 그런 관광지로 바뀌게 되겠지요. 이에 따라서 굿판장이나 수협, 화성시에서 주관해서 만든 굿이 바로 일종의 궁평항 풍어굿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그냥 행사적으로 만들어 놓았다면 관심을 가지지 않겠지요. 그렇네요. 저도 갑자기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궁평항 풍어굿을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요. 누가 기획을 하고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풍어굿이 가지고 있는 어촌에 열리고 있는 마을굿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성 또는 무당굿의 역사와 전통성을 정말 잘 살린 그런 굿이라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몇 번 지켜보고 나서 참 놀라웠습니다. 아니 이렇게 새로운 굿의 형식을 만들면서 어떻게 과거의 전통을 그대로 이었을까? 또 다분하게 수협이라든가 일종의 공공기관이 행정기관이 주도하면서도 어떻게 마을 사람들을 중심에 세웠을까? 전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궁평항 풍어굿을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가치 있게 평가를 저는 합니다. 궁평항은 저도 80년대에 한번 와봤는데요. 솔밭이 있던 일종의 작은 해수장이었습니다. 거든요. 그렇군요. 그때 오게 되면은 그냥
피서온 노는 그런 공간이었군요.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991년에 남양만 화홍지구의 간척 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위상이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는 해수장을 넘어서 가지고 뭔가 산업 시설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부여하게 되겠죠. 그래야 2004년에 어촌 정주 어항으로 지정을 받게 됩니다. 공식적인 이제 항구로 지정을 받게 된 것이고요. 2008년에 국가 어항으로 승격이 됩니다. 국가 어항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식적인 항구란 말이 되겠지요. 그리하여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궁평항의 그런 접안시설, 이런 기반시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구판장이 건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바다에 대한 인식 또는 리크레이션, 여가 문화에 대한 확산, 이에 따라서 관광객이 꽤 많이 들어오게 되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항구로 바뀌게 되게 됩니다. 저도 이제 많이 갔었거든요. 좀 맞습니다. 답답하고 그러면 바다 보러 궁평항으로 갔었습니다. 수도권에 사는 사람 중에서 궁평항에 회 먹으러 안 간 사람 많지 않을걸요, 아마 그죠? 하루 일정으로 탁 다녀올 수 있는 코스거든요. 특히 서해안 고속도로하고 시흥, 평택 고속도로 개통되면서부터는 작품이 더 좋아졌지요. 맞습니다. 뭐 수원 지역 사람들은 맘만 먹으면 나올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게 되었겠습니까? 오히려 연휴가 길면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주말에 잘 되고요. 특히 뭐 저 같은 경우는 약속이 있으면은 평일날도 오후에 떠나가지고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2011년에 궁평항 선단협의회 경기 남부수협이 어청 전통문화를 재현하자 관광의 유치를 위해 시작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만들어진 곳이 맞습니다. 2011년도에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곳이군요. 그래서 사실 이 만들어진 곳이 꽤 많아요. 경기도 김포의 대명항도 만들었고요. 보령항에 있는 보령시장도 만들었고요. 대천도 만들었는데 거기는 관심이 높지가 않은 것이 그냥 만든 곳입니다. 그래요? 다들 지금 언급하신 곳들이 다 그런 거예요? 와가지고 그냥 아무나 불러가지고서 짧은 시간 뚝딱거리고 마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그런데 이 궁평항 풍어굿은 황해도 굿의 전통을 계승했다는 데 좀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황해도 굿이요? 자,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지금 하는 곳이 형식은 황해도 굿이거든요. 이 황해도 굿은 말 그대로 황해도에서 유래한 굿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아니 궁평항, 화성, 경기도인데 무슨 황해도 굿이야? 맞아요. 저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황해도 굿은 행정구역의 황해도를 넘어서 가지고 서해안 전역에 퍼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은 자동차가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지요. 그리고 고속도로와 같은 도로가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만은 과거의 고속도로는 바다였습니다. 자, 인천에서 화성까지 도로를 이용해 올라가면 보통 한 2, 3일 걸립니다. 근데 인천에서 배를 타면 화성 서해안까지 반나절이면 옵니다. 그거 되게 빠른 길이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성에 있는 꽤 많은 어민들이 고기를 잡으러 떠나던 곳이 되게 서해안 전역입니다. 이에 따라서 황해도는 동일한 생활문화권이라 볼 수가, 황해는 동일한 생활문화권이 됩니다. 행정구역은 황해, 경기, 충남, 전북이 다르지만은 여기는 하나의 공동적인 문화권을 가집니다. 첫 번째가 조기잡입니다. 조기는 회유성 어종이죠. 한 4월부터 전라남도 해안에서 조기가 출몰을 해가지고 이것이 따라 올라가면서 멀리 북쪽의 대화도 어장, 평안북도 앞에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것이 중국 해안 따라서 내려오거든요. 그럼 뭡니까? 과거의 어민들은 호남 지역부터 따라 올라가면 고기를 담는 겁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임경업 장군 신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지역에 관계없이 임경업 장군을 풍어잡이의 신령으로 모십니다. 임경옥 장군이 그렇게 모시게 된 이유가 있나요? 이런 얘기 있습니다. 다녀보게 되면은 임경업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청나라 중국으로 쳐들어가는데 반찬이 떨어졌답니다. 반찬이? 장군님 반찬이 없습니다. 그러냐? 갯벌에 가시나무를 꽂아라. 꽂았답니다. 민물이 들어왔다가 나간 다음에 가시나무에 가지마다 조기가 걸려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이것이 일종의 독살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걸 잡아가지고 반찬을 쓰게 되었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잡게 되었고 전역에서 임경업 장군을 풍어신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경업 장군 시당이 북쪽은 모르겠지만은 남쪽을 보게 되면 연평도 그리고 서산 멀리 남쪽에 전라도 지역까지 임경업 장군을 주실령으로 모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똑같이 모십니다. 세 번째가 배치기 소리입니다. 예. 배치기 소리는 일종의 민요로서 사람들이 풍물을 치면서 고기를 잡아다가 풍어를 하고 만선배를 올려가지고 돈 벌자는 그런 내용인데 이 배치기 예. 소리가 역시 함경도, 경기도, 충남, 전북에 다 내려옵니다. 그럼 서해 관역이 진짜 하나로 묶여 있네요. 네. 따라서 이쪽 사람들은 황해도 구세의 갓을 갖다가 황해도의 구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해안의 구수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예. 남북이 분단되면서 황해도의 무당들이 대거 남쪽으로 이주하는데요. 예. 바닷가에 살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주한 곳이 인천 지역이고요. 예. 그 다음에 해안을 따라가지고 예. 충남의 서쪽 해안 지역과 전북의 서쪽 해안 지역까지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충청남도의 무형문화재인 태안의 황도라는 섬이 있고요. 거기다 풍어굿을 합니다. 예. 거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황해도 무당들의 굿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예. 황해도 무당이 굿을 담당하고 있지만 충청남도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충남의 무형문화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 궁평항에서 황해도 굿을 잡은 것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맥락을 잘 서해안이 잡은 이런 거군요. 맥락을 잡은 겁니다. 이거. 그렇군요. 그러니까 궁평항에서 황해도 굿하는 것은 황해도에 굿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 황해도에서 유래하여 서해안 전역에 퍼져 있는 굿을 하는 거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 굿의 명칭이 황해도 굿이지 예. 황해도 굿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인천에서는 황해도 굿 자체를 갖다가 인천의 무형문화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염두에 두실 거는 황해도 굿은 황해도 굿이 아니라 인천, 경기, 충남, 전북에 퍼져 있는 황해도에서 유래한 그 지역의 굿이라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명칭에 너무 이렇게 구애받지 말자는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장승제를 올려요. 예. 이거를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예. 사실 장승은 마을의 수호신 아닙니까? 예. 근데 장승이 발달한 지역이 몇 군데가 있어요. 예. 경기도는 광주 하남 지역입니다. 예. 그 다음에 충남의 청양 공주 지역, 전북의 남원 지역이 유별나게 장승이 발달한 지역인데 예. 우리나라 전역에 장승이 꽤 많이 발달했는데요. 예. 화성은 이 풍어꽃을 마을꽃으로 인식을 하면서 바로 장승을 세워놓고 예. 장승제를 올린다는 것입니다. 아, 이거는 그렇군요. 풍어꽃이 단순한 행사꽃이 아니라 예. 우리 마을을 기반으로 한다는 그런 말이 되겠지요. 이따가 사진으로 보겠습니다만은요. 예. 어촌계하고 유기적인 결합을 보이는 게 참 놀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사진 보입니다만은 궁평항 풍어꽃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어촌계의 이름을 걸어둡니다. 또 어촌계에 속해 있는 모든 배의 이름을 다 기록해둡니다.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궁평항 풍어꽃은 비록 2011년에 수협이 행사를 위해서 만든 굿이지만 우리는 무속적으로는 서해안 굿전통을 계승했다. 장승제를 통해서는 마을 신앙의 흐름을 그대로 갖추었다. 아울러 우리의 행사굿이지만 우리 수협만의 굿이 아니다. 어촌계 모든 마을 사람을 중심으로 함을 보여주고 있는 점에서 굉장히 놀라운 굿입니다. 이곳은요. 오히려 나중에 생겼지만 더 전통적인 굿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서해안 전역이 황해도 군 문화권입니다. 근데 궁평은 이를 정말 잘 계승했죠. 그다음에 마을 주민 어촌계가 중심이 되었음을 내세웠어요. 다른 데 가면은 수협이 중심한 경우가 많거든요. 안 그렇거든요. 그러므로 마을 신앙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죠. 좀 더 이렇게 이따가 보겠지만 신령을 모시는 붕죽을 올린다거나 장승제를 등 체계적인 틀을 갖추어서 이거는 마을 꾸심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마을 어촌계와 어선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적었어요. 적어가지고 이거는 개인굿, 행사굿이 아니라 공동체 굿임을 내세웠습니다. 자, 혹시 제가 말한 다른 강의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최근에 무형문화의 정책이나 유네스코의 흐름은 현재성과 공동체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 점으로 보게 되면 궁평항 풍어꽃은 공동체성을 정말 잘 표현했다. 현재 화성시장이 참여할 정도로 현재성을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황해도꽃, 붕죽 올리기, 장승제 등의 전통성을 갖추고 있는 점에서 뭡니까? 상당히 정말 잘 갖춘 그런 굿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군요. 자, 요게 이제 영상입니다.
저게 뭔가요? 저게 봉죽이. 이게 임경업기입니다. 봉죽이 임경업기. 좌우에 깃발에 보이는 것이 임경업 장군에 써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임경업 장군을 주신령을 모시고 이제 봉죽기를 앞세우고 장승제를 올리러 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 예. 지금 오른쪽에 장승이 나와 있고요. 그 앞에서 장승제를 올리는데 이분이 행정기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촌계장이시죠? 예, 어촌계장이 이렇게 올린다는 자체가 좀 상당한 의미를 좀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런 것도 마을 신앙과 이제 결합됐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요거는 이제 봉육기를 앞세우고 마을 전체를 도는 겁니다. 파흥도 전체를 도는 거네요. 저 깃발에 있는 것이 임경업 장군입니다. 아. 마을 전체를 돌면서 이 마을 전체가 우리의 풍어꽃이 열리는 배경이다. 예. 특히 전 놀라운 게 구판장입니다. 예. 구판장을 돌면서 복을 나눠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지금 구판장에서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무당들과 풍물패들이 행렬을 지어서 그리고는 한바탕 잔치를 벌치는 것이죠. 자, 놀아보자. 신령님이 와가지고 마을에 고기잡이를 잘 되게 해주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이거는요. 저런 식으로 노래를 이렇게 지금 하면서 이거 배치기 노래죠. 배치기입니다. 아까 말한. 아, 이거군요. 예. 이 배치기 노래는 약간 무당들이 하는 게 아니고 마을 주민들이 하는 무당과 함께 어울려 하는 것이 이건 이제 국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뒤에 구청을 차려놓고 무당이 서가지고 구슬하면서 신령을 청배하고 있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라 보면은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사람이 주무인 김기숙 만신입니다. 황해도 굿에서는 가장 중심 무당을 경관 만신이라 부릅니다. 아, 그렇군요. 이건 지금 배를 타고 어디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배를 타고 이제 용왕님에게 인사를 드려 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나가면서 백고사라고 해서 이 배가 그리고 모든 고기잡이 배들이 무탈하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일종의 일이라 보면은 되겠습니다. 저희 깃발을 저기 자꾸 뽑는 거는 이제 복을 덤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붉은색을 뽑게 되면은 재수가 좋고 노란색을 뽑게 되면은 조상이 도와지고 흰색을 뽑게 되면 하늘이 도와지고 녹색이나 청색을 뽑게 되면은 약간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일종의 깃발점을 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굿이 열리게 되면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하나 다 해주는 거라 봅니다. 이거는 부산 지옥입니다. 부산은 불산입니다. 불인데 산 모양이 있죠. 저기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바다에 던져가지고 모든 액을 물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기에 과일이나 술을 담아 놓은 것은 잡기들이 저걸 먹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역시 부산 띄우는 것도 일종의 이것이 예사굿이 아니다. 마을 신앙의 전통인가요? 그렇죠. 저것도? 이렇게 불을 붙여 놓았죠. 지금 저게 사실 아까 말한 몇몇 마을 지역에서는 저걸 안 해요. 그래요? 저게 의미가 큽니다. 저 자체를 함으로써 이거는 행사굿이라든가 일종의 기획된 굿이 아니라 제대로 된 마을 굿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떡을 던지시오. 잘 먹고 가라. 다시는 액 들어오지 마라. 그렇군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저렇게 이렇게 부산은 가고 이제 액을 액을 떠나보내는 겁니다. 지금 노래하는 것이 역시 배치기 노래죠. 자, 요거는 액이 물러갔으니까 마을에 평안 들겠죠. 송대지를 삼일장에 꽂는 저거는 사실세우기입니다. 저게 잘 사면은 액이 물러갔고 마을에 평안이 들 거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게 어떤 데 가면은 잘 안 서는 지금은 잘 서고 있죠. 그럼 뭡니까? 아까 부산 지역을 통해서 모든 액이 물러갔고 마을에 평안이 올 거라는 그런 인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돈을 저렇게 붙이는 거예요? 저거는 이제 신령님 저희가 정성을 표시했으니까 막걸리도 잘 드시고 제발 좀 잘 세워가지고 신령님이 이곳에 와 있음을 인간의 정성이 잘 통했음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군요. 저렇게 좀 약간 저런 것도 무섭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근데 뭐 하나의 잔치처럼 여기면 되겠지요. 특히 저 뒤쪽에 이제 수산물 집판장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함으로써 이 굿은 곧 수산물 집판장에 하는 그런 굿임을 보여주게 되는 의미가 있는 그런 굿이 되겠죠. 지금은 잘 섰지요. 그리고 지금 저렇게 뭘 이렇게 나눠주고 있고 이렇게 띠를 주네요. 저거는 이제 오색짓기라고 해서 시주를 받고 깃발점을 친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쁜 기운을 다 물리치는 겁니다. 천을 찢는다. 나쁜 것이 찢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저렇게 꽤 많은 관광객이 다투어 줄을 선 것은 이거 자체가 뭡니까? 화성 시민들의 축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재밌어 하시는 것 네, 같아요. 저는 저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깃발을 뽑게 되면은 너 운수가 어떻다 봐주겠지요. 파란색은 그때 안 좋다고 아니, 안 좋은 게 하셨는데. 아니라 조심하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 안 좋은 건 없군요. 예, 조심하라는 조심하면 의미입니다. 되니까. 저렇게 이제 뽑았으니까 뭡니까? 이렇게 오색을 찢어가지고 나쁜 거를 물리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작주를 탑니다. 예. 작주를 타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신령의 위엄을 통해서 예, 신령님이 왔음을 보여주게 되고요. 예. 작두를 탐으로써 뭡니까? 나쁜 기운들이 모두 작두날에 사라져 간다는 말이 되겠죠. 아, 상당히 많은 사람이 둘러보고 있는 것도 역시 또 궁평한 풍어굿이 가지고 있는 축제적인 성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더라고요. 작두 타는 모습이. 저는 화성시에서 이 궁평한 풍어굿은 마땅히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저 작두 타는 거는 맨발로 올라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차력이다. 예. 하지만 실제로 저거를 실험한 결과에 의하면은 보통 사람은 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어떻게 훈련일 수도 있고 실력일 아니면 수도 있고. 신령님이 그런 내린 경우에 저걸 하는 경우라고 믿어 의심지 않죠. 보게 되면요. 예. 작두날은 날카로울수록 잘 탄다고 해서 미리 전날 날을 아주 날카롭게 갈아두기도 합니다. 종이가 싹 막 예, 베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작두날 밑에 쌀을 뿌려주는 건 저거는 복살과 명을 나눠주는 겁니다. 아, 저걸 그렇군요. 받게 되면은 장군님이 신령님이 나눠주는 명과 복을 이어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예, 저희가 이걸 할 때 전부 다 이렇게 효과적으로 담기는 좀 어렵긴 했는데. 아니면 핵심적인 거리를 정말 잘 편집했습니다. 예, 분위기만 좀 느끼시라고 하고 예. 그때 예, 그런 식으로 편집을 좀 했는데요. 예, 자, 이렇게 봤으니까요. 궁평한 풍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예, 예. 공동체성을 강조한다. 자, 보십시오. 오른쪽은 저렇게 석천리, 국화리, 매양리, 화산리 등등의 마을 이름을 양쪽에 다 걸어놓았어요. 그렇군요. 이거 뭡니까? 이거는 수협만의 행사꽃은 아니다. 마을 구슬 다 포함한 저는 거다. 저거를 전국을 다니면서 저렇게 공동체를 내세하라고 얘기했는데 예. 안 들어요, 지금도요. 근데 지금도요. 궁평은 놀라울 정도로 저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작은 글자 확장한 겁니다. 보시면 뭡니까? 매양 1, 2에는 무슨 배가 타야 됐었지 않습니까? 예, 수성육포 저는 이렇게 있네요. 예. 이렇게 배 이름을 거론해가지고 뜻을 모으는 마을을 본 적이 저는 없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거는 화성시에서 잘하고 있는 거네요. 정말 예. 잘한 겁니다. 그래서 궁평항에서 그렇게 물어보고 이걸 도대체 이렇게 기획한 누구냐? 예. 모른다는 겁니다. 좀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은 화성의 궁평항은 이런 문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원래 지역에 이런 문화가 그렇지요. 있었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뭘 할 때도 마을과 배를 하나하나를 부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예. 여러 곳 다니면서 하라고 저거 안 하거든요. 그렇군요. 이거는 10년밖에 안 된 굿이면서도 저는 참 이렇게 잘된 굿을 저는 못 봤습니다. 진짜. 예. 자, 오른쪽이 이제 아까 말한 아까 안 보이던 예. 장승이네요. 붕죽기 오리는 겁니다. 저게 뭡니까? 저렇게 세워 가지고서 예. 신령님이 여기서 왔음을 알리고 있는 것인데 예. 저것을 누가 합니까? 마을 분들이 합니다. 그렇네요. 마을 다른 데 어촌계 가면요. 분들이 하시군요. 다른 데 가면 뭐 제가 비판은 아니지만은 흔히 말하는 지역 기관장의 장이나 예. 시의원, 도의원들이 속된 말로 자기 위신세월로 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여기는 안 나서요. 그럼 맞습니다. 보시죠. 또 왼쪽에 장승 앞에 고사 올리지 않습니까? 예. 저 마을 분들 지켜보고 있어요. 자,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야, 화성은 예. 전 참 놀라운 마을의 생각이 좀 들어요. 다른 강의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음도 도단굿은 경기 남부의 경순항의 전통을 그대로 잇고 있다. 예. 궁평한 풍어굿은 서해안 지역의 보편적인 틀을 담으면서도 이렇게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예. 마을 굿의 특징을 보이는 것. 예. 이 김명수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신 걸 보니까 화성이 역시 정말 자랑스러워 할 만했을 정도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부분이거는.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기분이 좋네요. 좋게 평가를 받는다고 세경동인데 하니까. 보십시오. 예. 구판장의 모든 곳을 다니면서 축원 주는데 제가 한번 따라봤거든요. 예. 이 구판장에 있는 이 분들이 예. 흔쾌하게 나와가지고 인사하고 절하고 예. 작은 성의를 표시합니다. 원래는 저런 게 없나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행사로 하는 경우는 약식을 하는 경우 있고요. 예. 상인들이 그렇게 참여를 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을 수도 예, 있겠네요. 저는 따라갔는데 어떤 집에 제가 옆에 사진 찍고 있으니까 어디서 왔냐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옆에 있던 맛있는 젓가락 한 그릇 집에 입에 넣어주는 겁니다. 이거 뭡니까? 예. 이 고생하는 같이 먹고 가. 어. 그래서 저는 젓갈을 맛있게 얻어 먹었고
그 쉬는 시간에 그 집에 가서 제가 아주 싼 값으로 그 저걸 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구경하러 온 사람까지 배려하는 거 보십시오. 예. 저는 굉장히 이걸 저는 어청계와의 협업이라고 적었는데 참 놀라울 정도로 이게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궁평한 품꽃은 뭐냐면은 예. 그러면서도 전통적인 격식의 국거리를 다 갖춥니다. 상산마지는 마을의 주실력을 모시는 겁니다. 예. 모셨지요? 예. 그다음에 초보정 초감흥은 실력을 모셔놓고 모든 나쁜 거를 다 없애던 겁니다. 예. 자, 그다음에 여기는 마을 분들이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므로 집집마다 모셔 있는 성주님을 모셔가지고 복을 주는 게 성주거리예요. 아, 이게 마을을 이제 예, 성주거리입니다. 예. 그 다음에 소대감 거리는 소가 아니라 저 소는 깨끗한 뜻입니다. 아, 예. 육식을 하지 않는 채소만 먹는 대감인데 이 소대감 거리가 복을 정말 잘 줘요. 이거 뭡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복을 줘야 하겠죠. 예. 성주를 노렸으니까 예. 복을 줬어요. 예. 복을 주네 뭐합니까? 실상 하늘신이 와가지고서 하늘의 위엄으로 그거를 감싸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영정물림은 혹시나 또 놓쳤을지 모르는 부정을 또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상산마지에서 신령을 모시고 예. 초보정 초과목에서 쫓아내었을 부정을 영정에서 한 번 더 쫓아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군웅거리는 마을의 수호신이죠. 예. 수호신이 한 번 더 와가지고 하니 군웅거리는 상당히 거친 곳입니다. 영상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예. 무당이 막 뭐 칼로 온몸을 찌른다거나. 예.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은 나쁜 액을 갖다가 격렬하게 쫓아버리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배를 타고 나가서 아까 봤던 부산을 띄워버리죠. 예. 그 다음에 타살거리는 이거는 또 나쁜 걸 또 태워 죽여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이제 하는 거네요. 작두거리, 작두를 타면서 복을 줬지요. 예. 근데 마당거리는 격이 낮은 신령을 풀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초보정 초감은 부정 물렸지요. 예. 영정 물림에서 부정 물렸지요. 예. 군웅거리와 타살거리 나쁜 거 다 죽여버렸지요. 예. 부산 띄워서 액을 물렸지요. 이게 예. 뭐가 됩니까? 그런 일련의 몇몇 거리를 통해서 마을의 액을 물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주거리, 소대감거리, 실성거리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집안에 복을 주고 하늘이 와서 덮어준 거 아닙니까? 예. 그 모든 거를 누가 주관했습니까? 상산마지에는 주실링을 주관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마지막을 뭐가 합니까? 작주를 타면서 깔끔하게 풀어주었죠. 그러므로 궁평한 품옥굿을 저는 또 하나 놀란 것이 제대로 된 국거리 갖추고 있다 이거는. 그 제대로 하는 것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약식으로 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사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이거 보시죠. 첫째, 서해안의 전통을 그대로 잇고 있다. 예. 두 번째, 마을의 전통인 장승과 붕죽기 색을 제대로 하고 있다. 예. 세 번째, 공동재성을 배 이름 대고 마을 이름 세워서 잘 보여주고 있다. 네 번째, 국거리를 제대로 하게 된 말입니다. 예. 여기에 화성 시민들이 참여하는 개막식을 전 넣은 걸 좀 참 좋게 봤어요. 그거를 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데 가면은 개막식을 국거리에 상관없이 처음에 해버려요. 중간에 하는 게 중요한 거군요. 시장과 유지들이 왔다 가버리거든요. 예. 그 중간에 하게 되면 또 어떻게 하냐 하면은 시장의 시간 일정에 맞춰가지고 국거리를 잘라버리고 해버린 사람들은요. 예. 근데 여기는 상산 맞고 초보정 초감흥을 하고 성주 소대감 실성해서 복을 주고 나서 영정 물림 부정을 쫓아내고 나서 약간 쉬어가는 텀이 생겨요. 다 했으니까. 예. 쉽게 말하면은 한 방에 끝난 거예요. 예. 거기에 개막식을 딱 집어넣은 겁니다. 안 그래도 실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좀 보면서 야, 이 화성 사람들이 보통이 넘는다 이거는. 이게 절묘하네요. 그 배치가 한 가지도 놓치지도 않고. 구타나 말고 시장에 뭔데 멈추거든요. 하는 건 안 그래 이거는요. 전 그래서 몇 가지를 보면서 이거를 기획을 잘했다면 기획한 사람이 놀라운 거고. 아니면은 이런 문화가 있게 만든 화성이 정말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화성 지역에서 어업을 하던 어민들의 이제 쭉 하던 것들이 이제 같이 이제 여기 녹아들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게. 자, 이게 이제 몇몇 장면인데 왼쪽이 상산맞이 주실령을 모시는 것이고요. 오른쪽은 소대강거리 삼배로 만든 옷은 요거는 삼배는 뭡니까? 식물로 만든 옷이죠. 소대감입니다. 육식을 안 하는. 그런 대감에 들어온 것을 나타낸 것이고 뒤쪽에 이렇게 상을 차려 놓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걱정은 왼쪽에 보다시피
예. 무당이 숙이고 있는 앞에 스피커가 보이건 좋은데 그 앞에가 무대 밑에가 약간 경사가 저희는 깊이가 좀 파져 있어요. 예, 그 좀 수로 같은 게 있죠. 예. 일반 관객에 이제 접근을 못 해요. 아, 제가 그게 제안할 거 아마 개선될 거라 해서 저기를 좀 메워가지고서 예. 관객이 자유롭게 접근하게 하면 좀 더 풍업꽃다운 풍업꽃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이건 아까 봤던 배를 타고 나가서 예. 이제 액을 물리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저기 타는 모습이 되게 예뻐요, 사실. 예, 보면. 저기 이건 참 사진은 예쁘고. 궁평한 풍업꽃이 잘 맞는 과정이죠. 예. 그 작주를 타서 액을 물리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뭡니까? 저렇게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돼서는 이거는 따로 새로운 형식이 필요 없이 축제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예, 자연스러웠어요. 예. 사실. 그리고 뭡니까? 무당이 내려오게 되면 많은 사람이 다투어 깃발장을 보고 예. 또 공수를 듣고 오색을 턴을 찢어가지고 액을 물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궁평한 풍업꽃은 그대로 이 형태만 유지해도 화성의 대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다 예. 하는 생각을 하면 또 뭡니까? 옆에 삥 둘러가면서 꽤 많은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현대적인 체험 활동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예. 참 제대로 된 축제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 이걸 보시면. 예. 따라서 예. 서해안의 무속 문화를 제대로 수용했습니다. 예. 어청계와의 협업이 뛰어났습니다. 예, 예. 그리고 축제로 만들어가지고 관광 기능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새롭게 정립된 굿이지만은 예, 예. 아마 저런데라면은 새롭게 정립된 굿이 어색하다는 말을 했을 거예요. 예, 뭐 저도 그렇게 근데 여기는 평가가 되지 않을까 새롭게 싶었는데. 정립된 굿이지만 체계를 정말 잘 갖췄습니다. 아. 그래서 예. 이 굿을 좀 살리기 위해서라면은 예. 저는 무대가 아닌 실제 굿판을 조성하란 말은 바로 그겁니다. 어떤? 무대와 관객 사이는 깊이 있는 도랑 같은 예. 파진 공간을 덮어라. 좀 덮어서 접근성을 높이는 거군요.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앞에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걸 얘기하니까 그때 궁평 어청계 분들이 기꺼이 동의를 했고요. 예. 그거는 자기들이 판을 만들어가지고 덮으면 된답니다. 덮었다가 행사 끝나면 다 띄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궁평항 포항꽃의 장승이 지금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식으로 상징 공간, 심성 공간, 이게 아마 다른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음도 도당꽃은 당집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식으로 뭔가 작은 공간 하나를 좀 만들어주면은 예. 이걸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거는 굳이 100%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승이 있으니까 장승이 있는 곳을 활용해가지고 예. 의미를 좀 부여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예. 세 번째가 좀 중요한데요. 화성시를 대표하는 무형유산으로 가치를 높여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예. 첫째, 그거 이북꽃 아니야. 황해도꽃 아니야. 라는 인식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소개에 말씀드렸죠. 예. 황해도꽃은 서해안의 보편적인 곳이다. 예. 항상 경기도 도당꽃 해야 된다고 하시는 아닙니다.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경기도 게 아니라는 도당꽃은 거죠. 경기 남부 내륙입니다. 내륙굿이죠. 만약에 궁평항에 하는 곳이 화성의 내륙에 지금의 뭡니까 저기 병점이라든가 예, 예. 이런 쪽이 왔다면 당연히 경기 남부를 하라 그래요. 예. 이거는 화성 궁평항은 바닷가 아닙니까? 예. 예. 또 하나 아니 그거 10년 전에 만들어진 곳 아니야.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내막을 살펴보게 되면은 정말 공동재성과 가치를 잘 갖추고 있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예. 10년 동안에 만들어진 구실란 말에 방점을 짓지 말고 예. 화성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전통이 그때 와서 확 튀어나온 겁니다. 그거는. 예. 이걸 바꿔 말하면 뭐냐면 화성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전통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인식을 보면은 그건 문제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어민들이 마을 주민이니까요. 그렇죠. 그런 인식을 보면은 문제가 안 되죠. 예. 세 번째,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냐. 제가 음도 당꽃에서 말을 했는 것 같은데 화성은 무형문화 제도가 있습니다. 예. 이거 현재성과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하면은 화성시와 협업해가지고 화성문화에서 화성의 무형문화재 신청하세요. 그러니까 향토문화재 신청이 되면 그거는 나름대로의 당위성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냥 있을 때보다 화성시 향토문화재 몇 호, 궁평항 풍업꽃 하게 되면 뭐냐면 이것이 나름대로의 존재 당위성을 가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좀 더 추진력을 많이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한다면 좀 될 것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성 시민들을 이런 열망을 바탕으로 하게 되면 화성시에서도 예. 이런
의지를 좀 가지고서 나가면 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마 다른 강의에서 화성의 무형문화 제도를 말을 하면서 화성은 마을 구세에 관심을 가져라 얘기를 했습니다. 예. 다른 강의에서 우음도 단꽃을 살피면서 이거는 경기 남부의 전통을 그대로 잇고 있다. 예. 궁평항 풍어꽃은 서해안의 전통을 개성하고 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남은 장안의 도단꽃은 화성 고유의 내륙 마을 구세 흐름을 담고 있습니다. 세 개 보세요. 경기 남부의 전통, 서해안의 전통, 화성 나름의 마을 전통. 그럼 뭐가 됩니까? 세 개를 묶게 되면 저는 화성의 마을 구세 정체성이 나올 수 있는 생각이 듭니다. 마땅히 세 개를 가지고 한 번쯤은 화성의 대표적인 무형유산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우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좀 연구원 입장에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면 이제 아까 11년부터 시작됐지만 화성 지역에 있던 어민들이나 마을 주민들의 내재된 것이 표출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재된 것들을 좀 더 좀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연구 방향이 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저는 백고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는 식의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하지만 하나는 화성 문화원이 그동안에 자랑해 줬습니까? 화성 마을시장 디지털 사진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세 가지를 좀 구체화시킬 수가 있는 예를 들면은 현지 제목 자체를 화성시 무형유산 전략 한 다음에 부재해서 마을꽃을 중심으로 해서 우음도와 궁평항과 장안이 세 개를 묶고 배경은 디지털 사진을 갖다가 배경을 깔면서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백고사까지를 내세우는 구체적인 모델 만들기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당꽃으로 가지 말고 무형유산 가치 전략의 하나를 갖다가 세우는 방법으로 그 사례를 무당꽃으로 하면서 현지 조사를 보충하면 뭔가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항상 홍찬 선생님 말씀 들으면 너무 빠르고 간결하게 해답을 제시해 주셔서 항상 감동받고 있는데요. 궁평항 풍어제는 아마 작년에 했었죠. 올해는 못했고 작년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궁평항에 오셔서 같이 즐겼던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 보시고 이렇게 좀 더 이해를 많이 하셔서 아마 굿을 보시면 그동안 그냥 화려하게만 보였던 것들의 스토리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좀 감동받았던 거는 그때 작년에 제가 기억하는데 어떤 좀 히잡을 쓰신 분들이 와가지고 이게 뭔가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재밌게. 그래서 지금 화성의 다문화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화성의 문화를 또 소개할 수 있고 한국의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좋은 아까 홍찬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서해안 풍어굿의 이제 전통을 잘 잇고 있는 굿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이거 좀 잘 발전시켜서 그런 데도 좀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홍찬 선생님 긴 시간 동안 강의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정도로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